이번 주제는 제가 그렇게도 관심을 갖고 여태까지 지겹도록 떠들어온 이 댓글 공작 문제. 제가 그 심리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이 심리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명박 정부의 댓글 공작 가스라이팅에 낚였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역사 공부를 시작하고 2017년 거리에 나가서 단단히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끼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저들을 보수정당이라고 안 보고 보수정당으로 불러서도 안 된다. 이 심리전 문제는 그리고 굉장히 교묘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음모론 소리를 저도 들을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막 잠이 안 옵니다. 막 관련한 기사 찾고, 저 그래서 다시 이명박 정부 때 심리전 얘기, 한동안 그 이명박 심리전 얘기하면 우리 진영에 있는 커뮤니티에도 저 맨날 따라다니면서 욕하는 막 몇몇 있거든요. 막 쫓아다니면서 막 뭐 음모론 퍼뜨린다 뭐다 그러고 막 그 신나가지고 또 조롱하고 있던데, 아무튼 이제는 음모론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죠. 그래서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진짜로. 영부인이 선수로 등판하며 벌어진 일. 야, 결국 나왔죠. 이 김건희 씨가 메인으로 등판을 하면서 지금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이 자중질환에 빠졌다. 한마디로 모두가 패자인 집단 자해극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김건희 리스크를 관리 못한 여권의 무능이 드러났다면서 결국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은 한동훈을 때리고 있지만, 거기서 앞세운 게 결국 김건희의 사과 의지를 외면해서 총선을 참패로 이끌었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이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죽는 패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고도 김건희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김건희가 이런 식으로 등장해가지고 플레이어로 뛰는 방식은 처음 봤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한동훈 씨가 만약에 당대표 경선에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친윤계 입장에선 통쾌하겠죠. 윤석열, 김건희 씨, 특히 문자를 뭐 5번이나 씹혔다는 김건희 씨 입장에선 속은 시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결국에는 김건희 문자 때문에 떨어졌구나. 야, 친윤이 하다하다가 이제는 뭐 찐윤 아니면 그냥 다 갖다 버리는구나,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번 싸움의 승자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여기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원희룡 씨도 토론 막장으로 했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정치력 과시도 실패했고요. 나경원, 윤상현도 뚜렷하게 제대로 된 가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한동훈 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었고, 그렇다고 해서 반윤의 깃발을 들고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국에는 당정관계 파탄 가능성만 보여주고 간만 봐가지고, 야, 결국 한동훈도 한동훈 했다, 이런 엔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게 누구냐? 바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지금 문제의 본질이 돼버렸죠. 이 국정농단의 주인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탄핵, 국정농단,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윤계가 김건희 씨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트롤이란 겁니다. 트롤. 게임 용어로 그냥 트롤짓 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보호에만 몰두하다가 공사 구분 못하고 결국 리스크만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다. 계속 경로설 여기저기서 나오고 셀프 레임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관계가 쇼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여기까지 온 상황에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는 게 중론이고요. 모두가 졌다는 겁니다. 그냥 국힘이 전당대회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을 긁어대는 걸 넘어서 그냥 아예 칼을 쑤시고 찌르고 막 비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그렇게도 관심을 가져오던 이 댓글팀, 장예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 조성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댓글팀이죠. 그래서 댓글 공작이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장예찬의 폭로전이 시작되면서 특히 불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한동훈 저격수가 등장했다 그러면서 장예찬 씨 입장에서 지금 여기 이 판에서 제일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되지 않습니까? 예, 국힘당 소속 아니고요, 참고로. 근데 복당 얘기가 나오면서 한동훈 저격수가 됐다니까 용산에서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친윤, 당당하게 앞에 딱 친윤 타이틀 걸고, 나 장예찬, 이 여론관리 댓글팀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다.
한동훈 장관 시절에 법무부 밖에 사설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폭로했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오직 한동훈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움직였고, 그래서 막 유튜브 만들고 쇼츠 만들어서 공유하고 자화자찬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 폭로를 하고요.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중에 심지어 뭐 비례 10번 여론을 만들어라, 요런 얘기들을 막 했었는데, 요런 얘기까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까진 거고요. 한동훈이 이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만큼 정권 차원을 돕는 거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도 힘을 실었었는데, 이거는 아니다, 지금 한동훈 하는 거 봐라,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참여연대 조지는데 써라, 뭐 이런 활약상을 보고하고 있다. 이화영 이슈는 더 끌고 가자. 그리고 뭐 한동훈 뭐 비례 10번 얘기가 나왔다. 요 네 가지를 장예찬 씨가 폭로를 했고, 당연히 이건 빙산의 일각 수준이라고 진작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예찬 씨가 내가 한동훈 댓글팀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장예찬 씨도 사실 이거는 책임을 질 수 있을 상황까지 가는 거라 보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한동훈을 죽이겠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장예찬 씨가 뭐라 그럽니까? 나 고소해라. 너 한동훈 자신 있으면 나한테 고소해봐.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특히 한동훈 본인뿐만 아니라 캠프에서 어땠습니까? 기민하게 속도전을 보였죠. 무슨 속도전을 보였냐? 무슨 자기네들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 개입해요. 그래서 제가 악플러에 비유해서 막대사수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 장예찬한테는 법적 대응도 안 하고 공식 입장이나 공식 대응 논평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원희룡 씨가 욕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사천 논란, 댓글팀 논란, 김경률 의혹, 요걸 이제 제기하니까 이제 잔뜩 열받아 있는, 빡쳐 있을 수밖에 없죠. 한동훈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희룡 씨한테 이건 마치 노상방뇨 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간다. 요게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원희룡 씨가 예전에 그 노상방뇨로 전 국민한테 망신을 당했던 걸 다 알고 이제 이 빡을 못 참은 한동훈 씨가 요 긁은 거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저렇게 원희룡 씨를 긁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장예찬 씨가 이런 민망한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뒤로 와가지고 이준석 까달라고 사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겉으로는 막 먹금한다, 뭐 이준석 뭔데 저거,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왜 굳이 저런 인간 상대합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막 훌한 척은 다 해놓고 뒤로 가가지고 장예찬한테 이준석 좀 까주면 안 될까? 요런, 그래서 팀플레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이준석 씨도 등판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아주 일부 공개하기 시작하는데, 뭐 그때 대선 때 있던 애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당대표 때 놀랐다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 말 한 사람이 누군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추정 가는 사람이 있죠. 뭐 술 좋아하고 덩치 큰 사람이란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준석 씨가 아직 자세히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뭐 댓글팀 용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면서 좀 세상이 밝아지면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슬쩍 간만 보고 있어요. 아니 당대표 시절에 저 문제를 알았더라면 이준석 씨도 왜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 제대로 안 했냐, 이 책임을 같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준석 씨가 뭐라 그러냐, 장예찬 씨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동훈 하면 즉각 해명글 올리고 바로 나서고 뭐만 하면은 바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왜 선택적 해명하지? 장예찬한테 왜 아무 말도 못하지? 요걸 마찬가지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그 막대사수 개념으로 악플러 시절에 중2병 한창 걸려있을 때 시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동훈 씨나 그 이준석 씨나 사실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도 막대사수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은 마삼중 얘기 들을 때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아니 본인도 맨날 뭐 자기는 논쟁을 즐긴다, 누구와도 토론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페이스북에 댓글 남기고 제 페이스북에 글 몇 개 남겼어요. 그때 본인이 무슨 비단주머니 타령하면서 뭐 한창 그 팀킬 열차였죠 그때, 팀킬 주머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KTX 그 발 올려가지고 나라 보내길래 아니 그 비단주머니가 아니라 팀킬 주머니군요 했더니 바로 차단받습니다. 아니 본인도 남들한테 맨날 그렇게 토론하자 그러고 자기는 쿨하고 이런 거 열심히 어필해놓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저도 과거 이준석 씨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님 회복 차단 풀어주세요.
이준석 씨가 예전에 이런 말 찾아보니까 했길래 저도 이준석 대표님 페북 차단 풀어주세요. 아주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이후로 얼룩소라는 그 공식 플랫폼에서도 공개 질문 받길래 거기에도 제가 질문을 남겼는데 그 대놓고 그 비추 막 펜코에서 몰려와가지고 비추 테러하고 이준석 씨 뻔히 봤는데 제가 그때 상금도 받았거든요. 아니 제가 진지하게 격식을 갖추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뭐 조롱했겠습니까? 거기서 뭐 마삼중 이런 얘기 안 하고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거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 남겼는데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또 막 한동훈한테 가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조롱하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도 책임 피할 길 없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알고 있었으면서 무슨 지금 와가지고는 정의로운 척을 하는 겁니까? 아무튼 요게 지금 뭐 자세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저도 결국 본질은 뭐냐, 한동훈 댓글팀 까려고 장예찬 씨가 나서서 폭로를 하고, 그리고 뭐 이준석 씨도 여기 이렇게 같이 탑승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의 그 여론 조작 의혹으로 불똥이 번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란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이명박 정부 때의 국정원 댓글 공작 심리전 문제, 이 관련자들이 당시에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관련된 법으로 유죄 실형 선고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랜만에, 제가 온라인 전투의 기술 강의할 때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국정원에서는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3,500명의 그 불법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었고요. 이 조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국정원이 얽혀있죠. 그래서 3차장 내려가고 심리정보국장 내려가고 이게 단장한테 가고 사이버 팀장한테 퍼지고 그 파트장 또 퍼지고 다단계 형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축으로 봤을 때는 이명박이 딱 있으면 왼쪽에는 사이버 사령부가 있었고 그 핵심이 장관 김관진 씨였죠. 그 오른쪽으로는 국정원이 있었고 거기에 핵심으로는 원세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원세훈 이 두 사람의 행보와 과거 만행들에 대해서 쭉 찾아보면은 거기서 뭐 군 사이버 사령부 얘기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고, 저도 그래서 뭐 오프라인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제 유튜브 생방송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전해드린 바 있었죠. 혹시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이 사안들을 알게 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유튜브 그 한번 찾아보시면 심리전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제가 따로 추후에 또 공유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이걸 자세히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점차 드러나는 게 있으면 그 퍼즐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좁혀갈 필요는 있겠죠. 근데 보시면 그 사이버 외곽팀이 뭐 선진미래연대, 뭐 한국자유연합, 양지회는 국정원 퇴직자 단체입니다. 참고로 자유주의 연합, 이 자유자 들어가는 거 뭔가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국정원과 그 국방부 이들을 주축으로 움직이면서 외곽팀까지 가동을 했고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같이 발맞춰 움직였다. 그럼 저들이 뭐를 했냐? PC방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지인 명의로 해서 댓글 다는 거, 이명박 우호적인 거 댓글 달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엄청난 인기를 끄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게 가랑비 옷 젖듯이라는 거. 저들은 하루 이틀, 오늘 하루 이틀 보고 이번 주만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길게 보고, 그래서 그 우미나 작업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합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심각하다고 그 온라인 문화에 관심을 갖고 현실 정치를 안 한다고 거듭 말씀드린 것도 전 요 파트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모욕주기 3단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이게 심리학자 동원해가지고 써먹었던 방식이에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단계로 권위훼손을 합니다. 그럼 2단계로 어떻게 됩니까? 정치권에서는 중도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떠나요. 뒤로 연락하죠. 응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공개적으로 힘 못 보태는 점 양해할게, 양해 좀 구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고립되는 거예요.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말 걸 떠나서 정치라는 게 사람들이 대놓고 정치인들이 같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고립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 괴벨스 얘기까지 하면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평생 남는다. 그래서 그걸 다 끌어와가지고 영정사진 권위 떨어뜨리네. 그러면서 저 노알라가 나온 겁니다. 그 유명한 노알라. 노무현 대통령이랑 코알라를 합성하면은 우스워지니까 우습게 만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그럼 니도 우스운 놈이지.
이렇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일베 통해서 배포했고, 지금 일베라는 사이트가 예전보다 많이 힘을 잃었다고 해서 이런 유튜브 콘텐츠라든지 각종 커뮤니티라든지 블라인드라든지 사방에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쏟아지고 있는데, 민주정 일각에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압니다. 근데 몇몇 그 좀 젊은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계속 저 쫓아다니면서 음모론 퍼뜨리고 있다. 지금 이것도 아마 보고 있을걸요. 계속 보면서 막 아니 이게 음모론이라고 생각할 거면 오히려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다 묻어주고 가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도 매년 5월 23일이면은 에타라든지 블라인드라든지 아니면 DC 같은데 이런데 그 막 대문을 뒤집어놔요.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로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좀 젊은, 그러니까 DC 민주당 갤러리에 계신 분들이 전 대단하다 보는 게, 그분들이 그 DC에서 최전선에서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버텨주시는 상황인데, 좀 그렇게 익숙한 이런 분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퍼지는지를 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 특히 다른 그런 분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까지는 체감을 못 하셔서, 저도 이제 재단에서 빠르게 속도전으로 치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었던 거고, 다음 주에 또 그런 재단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럼 결국에 윤석열 사단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냐? 본인들이 잡아넣었던 댓글 공작, 앞서 보셨던 그 김관진을 윤 정부가 데려왔어요. 국방혁신위 위원으로 위촉을 해줍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잡아넣어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 뭐라 그럽니까? 댓글 공작 시즌2 계획하냐? 심지어 원세훈도 풀려납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원세훈, 김관진 이들을 대놓고 봐주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음모론입니까 그냥? 심지어 이명박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이 이명박근혜가 감옥에 갔냐는 듯이 무슨 뭐 광우병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광우병이랑 금융이기 때문에 불행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한다. 제가 굳이 네이버에 댓글 달린 걸 안 진짜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만 진짜 토 나올 정도의 댓글들이 달려요. 그래서 저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우뻥이라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생 이후,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층들은 광우병 사태 때 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갔는지, 왜 촛불 집회가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 엄청난 압박을 줄 수 있었는지 이런 걸 잘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타겟해가지고 민주당의 선동이라고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한 지금 유튜버 그 쯔양님 잘못 건드려가지고 지금 날아가는 유튜버들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구제혁 같은 경우에는 저랑도 공개적으로 막 저격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되도 않는 짓 저질러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번 주말에 그걸 좀 자세히 다루려고 했었는데, 몇몇 분들이 또 이 쯔양님 저격한 그 유튜버들 사례가 이것도 뭐 윤석열 정부에 뭘 덮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지 말아라. 지금 뭐 구제혁이나 뭐 카라큘라나 뭐 이런 채널들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 다룰 필요 없다.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번 주제를 준비했다가 그냥 다 뺐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구제혁이라는 유튜버랑 공개적으로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 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막 슬쩍 녹여내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녹여내면서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움직이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 이게 물론 뭐 이게 정부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까지는 아직 드러난 게 없으니까 저도 모릅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들이 대놓고 이재명 대표님한테 단식할 때 저런다고 다이어트가 되냐고 막 병 X란 말까지 하면서 조롱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향이 다르니까 저들을 걔가 그냥 까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젊은 층들, 아무 그냥 정의로운 유튜버라고 생각해서, 참교육하는 그런 유튜버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보다가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님이 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를 왜 간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이것도 뭐 정부를 돕는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문화 문제를 그냥 가볍게 내가 생각하는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앞으로 정말 10년, 20년 뒤에 힘든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를 떠나서 지금 젊은 층들을 타깃으로 저들이 저질렀던 짓들은, 특히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뿌려놨던 씨앗들, 그 온갖 갈등의 씨앗들이 지금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절대로 전직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그 범죄자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있지만, 저런 인간을 어떻게 세탁을 해줍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대선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특전사 카톡방. 오늘은 그냥 일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윤석열 카톡 엠번방이라 그래가지고 수두룩한 카톡방들이 나왔었고요. 그 카톡방 안에서 어떤 정보들이 유통됐는가? 이게 정보라고 부를 수도 없죠. 이런 짤들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 이상하게 만들고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악마화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유통하고 유튜브 콘텐츠에 올라오게 하고 사방에서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결국엔 가랑비 옷 젖듯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거니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요 프레임이 잔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언론이나 방송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 무슨 의혹, 뭐 재판 출석, 뭐 검찰에서 기소 이러면 이게 그렇게 맞물려서 그때 포텐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보고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기사까지 보니까 이거 문제는 있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제가 계속하는 건데, 이걸 두고 한 줌이다.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무슨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요 쓸데없는 거에 집중한다고 생각한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결국 이 문제가 뭐냐, AI 시대 우리가 준비하자며요. 디지털 민주주의 전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는 과정에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노무현재단 이사로서 그런 문제 제기 계속하는 거, 이명박 정부 비판하는 거,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이런 악마화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무슨 뭐 누군가의 눈에는 과몰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적어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제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게 제가 그리고 거기에 낚였던 당사자로서 그냥 가랑비 옷 뜯듯이 가는 거예요. 그 준거 집단을 건드리는 거. 뭐 이거 얘기해주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 자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도 자유 들어간 데에서 막 돈 받고 결국 사이버 외곽팀으로 움직이고, 지금 무려 42억의 보조금을 받는 자유총연맹. 제가 작년에도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극우 유튜버들, 극우 보수라고도 볼 수 없죠. 아무튼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들이 막 자문단 구축하고 해가지고 총선 화이팅 하고 있고, 근데 그 멤버들이 12.19 참사 유가족들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 지금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진영 커뮤니티에 꾸준히 또 제가 음모론을 퍼뜨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음모론이라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서 온갖 쏟아진 공격들마저도 이거 어떻게 방어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없는 걸 갖다가 있다고 저들이 계속해서 만들고 그걸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 그게 진실이 돼버리는 탈진실의 시대에, 저는 그래서 아까 최고위원 그 투표 관련해서도 전 이 심리전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응원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김건희 씨가 댓글팀 얘기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불붙었다는 점. 천하람 씨도 이런 얘기를 했죠. 댓글팀이 아마 여럿 있었을 거다. 김건희 씨가 유튜버 관리 열심히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소문이라면서 저렇게 슬쩍 발을 빼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장예찬 씨가 저렇게 나서가지고 기름을 끼얹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김건희 씨의 댓글팀으로 이게 불붙었다. 그래서 국힘은 다 망했다.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김건희 게이트를 정조준한 상황이고요. 네이버 댓글 반응을 보면 이게 단순히 민주당 지지자라고만 볼 수 없는 반응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도대체 김건희가 뭔데? 온갖 의혹들 주렁주렁 달아놓고도 왜 사건이란 사건에 다 껴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책임을 안 지냐? 저 김건희 치명타가 지 입으로 자백한 댓글팀인 것 같다. 결국 김건희 댓글팀이 김건희한텐 큰 약점이구나.
그래서 이 댓글 공작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슬슬 손절하는 분위기가 보이는데요. 조선일보 눈밖에 난 김건희라는 기사가 올라왔죠. 한마디로 조선일보가 지금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패닉인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을 언급하면서 김건희 문제 제대로 해결 안 하면 탄핵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없는 것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한마디로 예스맨만 있지 노맨이 없다. 아니 노맨 노라고 하던 사람들 지금 다 회의에서 배제되고 내쫓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문제의 본질이자 그 핵심에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이러면 결국엔 사고가 터진다는 얘기를 조선일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1일 오죽 다급했으면 또 바로 사설을 냅니다. 정치평론가와 1시간 통화했다는 김 여사. 정확히는 진중권 씨랑 57분 통화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대선 때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어마어마하게 통화했던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대선을 치르고 있다. 이런 세계관을 보여서 누가 대통령이 되려는 거지 지금? 그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2년이 지난 지금 그게 현실이 돼서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진 상황이죠. 그리고 막 명품백 논란에 막 국정 운영에 자기가 나서서 개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이제 조선일보는 멘붕이 왔죠. 그러니까 또 7월 12일에 또 이런 칼럼을 냅니다.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졌겠냐. 결국 배신의 정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윤한 갈등을 또 짚고 있고요. 지금 국힘 상황을 보면 예전 박근혜 탄핵 때가 떠오른다 이겁니다. 집안 싸움도 적당히 해야지 이대로면 그냥 탄핵 스무스하게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꽤나 멘탈이 나갔어요. 지금 조선일보도 7월 13일에도 또 칼럼을 씁니다. 김건희의 그림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다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국정 곳곳에 김건희 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얘기를 조선일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 웃겨지는 게 있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유튜버들은 그들이 평소 주장한 그 얘기대로면 윤석열일까? 그럼 너도 좌파인데? 요 공식이 있었잖아요. 공식. 그럼 이제 저들 입장에서는 조선일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조선일보도 좌파들이 지금 점령해서 논설실장도 좌파고 지금 그들의 세계관대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좌파가 되는 그리고 개딸이 되는 그런 세계관이 되는 건가요? 김건희일까? 저거 개딸이야. 그러면 이제 그들의 유니버스에서는 이제 조선일보도 개딸이자 좌파가 되는 신기한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 같고요. 아무튼 김건희 씨 문제가 계속 터진다고 조선일보 논설실장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익이 최근에 난리 났던 것도 언급하고요. 1심 문제도 말할 것도 없죠. 결국의 본질은 뭐냐? 공적 권한 없는 그냥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적 채널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그 여당 비대위원장하고 협의하려고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특히 지금 난리난 댓글팀 문제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고요. 김건희 씨가 정치 게임의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 이대로 가면은 탄핵되는 거다 그냥. 너네 계속 국정 운영하고 싶으면 그럼 김건희 버려라. 요런 결론으로 조선일보가 갔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 유튜버들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마 쉽게 조선일보랑 싸울 생각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또 지금 국회 전당대회에서 싸우는 거랑 또 다른 이 조선일보 vs 유튜버들을 또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유튜버들이 조선일보니까 못 간다? 침묵한다? 그럼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 자칭 보수 유튜버들이 그 한동훈 씨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던 거는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 만만하니까 돈이 되니까 깠던 거냐, 요렇게 또 유출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요러니까 이제 돌아온 반응은 뭐냐? 동족이다. 너네들이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하고 손절하는 척을 해도 너넨 그냥 같은 동족 아니냐. 이게 현실이고요. 이게 조선일보의 민낯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네이버에서는 어떤 반응이냐면 이제 조선까지 버렸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김건희가 결국 몸통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편이라도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만 비판하는 게 아닌데 국힘 세계관과 아까 말씀드린 유튜버들은 그렇게 안 보죠. 나를 욕하는 거, 김건희를 욕하는 거는 그냥 좌파고 개딸이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하게 발 뻗고 자겠습니까? 탄핵 청원이 140만을 넘겼다고? 이건 북한 때문이지. 이건 북한 소행이야. 이건 좌파랑 개딸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북한, 좌파, 개딸 이 얘기만 하면 이들은 그냥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들이 그 세계에 갇혀 있을 때 동아일보에서도 김건희 문자 내전이라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 중앙일보에서도 진작부터 비판에 나섰죠. 조중동이 또 등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김건희 씨는 무슨 북한 주민을 외면하지 않겠다.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게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말씀을 듣고자 한다. 야, 역시 김건희 대통령님. 김건희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기념 촬영도 해주고 기관도 둘러보고 덕분에 참석자들도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다. 진정성을 갖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무려 김건희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 기사만 보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김건희 씨가 저 기념 촬영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소환이냐, 방문, 서면 조사냐, 지금 급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 놈의 북한 인권입니까? 북한 인권은 그냥 자기의 이 검찰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나 생각하길 바랍니다. 미국 다녀와가지고 남은 건 검찰 조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도 남은 건 김건희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다급해지니까 김건희 측에서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막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여론전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조율 착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문을 내고요. 이 소환조사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저런 얘기를 쉽게 못하죠. 어디 지금 법 위에 있는 김건희 사실상 대통령을 불러. 이건 법적으로 부적절한 거야. 아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최지영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기 머리통을 그냥 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쇼핑백 안에 선물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한마디로 그 면세점 봉투에 그 보고서를 넣고 그 대통령실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다가 이 대통령실 그 보고서를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대통령실 직원이 김건희 씨 만나려고 이게 뭐 친환경적인 거니까 좋은 거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 이게 어디까지 막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성역이 없다고 얘기하고 지금 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욕하면서 막 무고네 직권 남용이네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렇게 센 척을 다 해놨으면 김건희 씨나 제대로 한번 수사해 보길 바랍니다. 이 언제까지 말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사진이 최근에 교체가 돼가지고 이것도 또 망신을 당했는데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연합뉴스에 자기 사진이 저렇게 좀 굴욕적인 사진이 나오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근데 그걸 또 한사코 굳이 또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기 때문에요. 어느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VVIP란 얘기가 지금 나올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애초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개인 사적인 감정 듬뿍 담아가지고 VVIP 소리 들어가면서 아예 대놓고 자기의 그 무리수들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 이거는 진작부터 예견됐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도 예상이 했던 그 길대로 가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건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빠르게 나라를 망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막장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그 주장과 생각이 정말 헛된 꿈이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김건희 댓글 공작 사건은 지금 의혹 수준이지만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불붙어서 번져가는지 저는 계속 이 주제 매주 다룰 겁니다. 매주 다룰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 그 심리전 그 문제가 지금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계속 추측을 하는 게 다른 면에서 다 이명박 시즌2 얘기 나오잖아요. 이명박 그 댓글 부대 얘기 나오고 신자유주의, 초부자 감세, 공영방송 장악, 기승전 민영화
이런 얘기들이 그대로 빼다 박아가지고, 특히 권력기관 장악해가지고 당시에도 국세청, 경찰, 검찰, 국정원 이런 권력기관도 장악해가지고 장난질 치다가 걸리고, 그때 있었던 뉴스들이 지금 거의 그대로 10년 뒤에 빼박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김관진, 원세훈을 윤석열 정부에서 왜 빼줬을까? 왜 봐주고 왜 과거에 세탁해줬을까?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온라인 문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또 씨앗을 뿌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씨앗이 언제 자라냐면,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었었을 때 약간 맛배기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이후 10년, 20년 뒤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뿌려놓은 뉴라이트들의 반응이 그때 또 자라나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아예 막을 수도 없죠. 지금 이미 또 뿌려놨기 때문에 이걸 수습해가는데도 또 많은 국가적인 에너지와 자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요 내용도 따로 잘라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